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이상하게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연자분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배우자분을. 그러다 갑작스런 이혼 요구로 좀 혼란스러움에 빠지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과 관련해 변호사님들의 진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딸과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내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열심히 일했고 40대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 독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10년 정도 된 회사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쓰고 나니 참 순탄하고 성공적인 인생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저요, 밤낮 없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동년배들이 솔직한 말로 여자들 나오는 술집도 가고 바람도 피고 그것도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그럴 때도 저는 일만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먼저였고 그래서인지 그런 유흥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밀린 숙제처럼 그 모든 생각들이 헬처럼 밀려와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술이나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이혼이라니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애 낳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니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자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자식들을 걸고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오롯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어제도 오늘같이 내일도 오늘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뻔한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내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싶다느니 우리도 좀 놀러도 가고 그러자느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할 정도로 성장 환경도 성격도 저와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차이가 없는 것이 성격이었습니다. 뭐 작은 일 하나도 서로 상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심전심처럼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1년에 두어 번 국내로 바람 쐬러 다녀오는 것 외에는 항상 저와 함께 공장과 가정을 읽어나가는 데만 집중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도 제가 먼저 제안해 겨우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애엄마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느냐, 꾹꾹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터져나오면 네 입장에선 뜬금없이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니 좋게 좋게 이혼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너도 이참에 너만을 위해 살아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멋진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준비도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게 아닌데 왜 다들 그런 인생이 맞다고만 하고 강요하나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잔잔한 사람입니다. TV에서 나오는 화려하고 신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그런 사람이라 굳게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애처가가 아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와이프와 저 사이의 일종의 합의였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몸이 부서져라 끌어안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서로 마주보고 두 손 꼭 잡아주는 것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이혼 선언이 저는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걸 쉽게 인정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지,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지 묻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막으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되게 우리가 흔히 보던 사연과는 좀 다른 사연이긴 하네요. 근데 뭐 실무상으로는 흔히 보는 사연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이 그냥? 고프다. 이유가 없다는 거는 그 남편 입장에서 그런 거죠. 어... 아내 입장에서는 뭐 넘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남편 시각에서 본 거죠. 좋은 시절이었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평성대.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혼하고 싶은 거죠. 이혼을 막기는 어렵죠. 이혼 의사를 철회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너에게 마음이 떠났어. 그냥 너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답을 그게 방도가 없거든요. 아, 나 그냥 네가 싫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떠났어. 모르겠는데 그냥 나 너랑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 그냥 싫어지는 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쯤에서 잘 이혼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연자분의 이야기 이거를 고집 콧대로 믿기가 좀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내분이 자식들을 걸고 죽어도 남자가 생긴 건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 누구를 못 걸겠어요. 남자 생긴 거 아니라고 해야지. 또 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모든 속내를 털어놓는 그 친구. 애 엄마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냐. 그러면서 야 너도 이제 이혼해라. 이 남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닐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몇 억 뒤에. 아,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의 추측이다. 그래서 아니, 자식들을 걸고 바람난 게 아니라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내놓고 난 포렌식 쳐고 너가 진짜 바람난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너 남자랑 한 번도 통화가 없으면 이혼해줄게. 아니 어차피 아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한 거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뭔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바람 났어? 그래 알았어. 그냥 받아들일 순 없고 만약에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나는 곱게는 못 보내. 핸드폰을 일단 내놓자. 일단 포렌식 하겠다. 뭐든 다 보겠다. 네, 나 그래서 한번 보고 들여다보고 아무 이유 없이 인생이 공허하고 혼자 떨어져 살고 싶다. 다른 근거가 없으면 그거 더 보내줘요. 슬퍼. 더 슬프지 않아? 슬프지만 그래도 나라도 뭔가 꿈틀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나오더라도 나오면 네. 내가 우위잖아요, 우위.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야, 이거 뭐 이유 근데 없다더니. 차라리 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가 나왔어. 어. 포렌식 했는데 정말 남자가 있어. 이러면은 그 약간 분노가 생기잖아요. 배신감 이런 같이 살고 싶지 거. 않잖아, 나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차라리 네. 낫다? 그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나면은 진짜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불쌍해. 봐봐 여자 입장도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와이프가 오래전부터 애들 다 키워놓고 단돌이 다 하면은 난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내분의 삶은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몇십 년을 그냥 참은 거야 계속. 그냥 내가 충분히 희생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하고 가겠다. 이것도 너무 슬프고 남편분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했다고 믿었는데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다 정말 부서지는 느낌. 둘 다 너무 불쌍해. 근데 어쨌든 지금 요것도 이제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긴 혼인 생활 동안 지쳐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어딘가에 마음을 온통 빼앗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남자. 근데 그거를 굳이 알아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 만약에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이라면 어차피 하는 거면 그냥 모르고 서로 좋게 보내주는 게.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이혼만 해라. 알면 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는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끝난 관계구나 생각하니까 야, 개떡같다. 제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알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알면 그죠? 차라리 그게 좀 나아요. 이혼하려면 뭔가 꺼리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내분은 지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반인들 분들 관점에서는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내분이 용기를 내서 말을 했지 이렇게 말한다고 남편이 귀책 사유가 없는데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아내분이 결심을 한 이상 이혼을 막기는 좀 어려울 맞아요. 것이다라고 다들 보고 아니 계시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계속 말을 해야죠 아내한테.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그럼 떨어져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슬프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사연자분 입장이라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혼을 원한다면 나한테 어쨌든 소송을 걸어야 될 것이고 나는 그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나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 이혼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뭐 나도 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대더라. 그래. 그럴 순 없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절대로 이혼을 왜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되게 더 슬픈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점점 슬퍼져. 어떻게 점점 슬퍼져. 비가 와서. 정말 아내분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오래전에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만
남편분한테도 큰 피해 주고 싶지 않고 더욱 애들한테는 더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남편분은 막 내가 받아들이긴 힘들지. 근데 봐봐요. 내가 진짜로 아내를 와이프를 몇십 년 동안 함께 산 이 사람을 고마워하고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해요. 나는 안 해줄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에요. 많이 해요. 해줘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떠난다는데 우리 그거는 정말 사랑하면 떠나고 싶을 때 또 떠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면 약간 부셔버릴 거야. 생각해보면은 결혼은 또 사랑이랑 또 약간 달라. 사랑하면 보내준대. 사랑해서 보내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개소리죠. 네, 말도 안 돼. 개소리 지금. 저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사랑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알고 그거 보니까 진짜. 뒤로 뭐 무슨 데이트 메이트 뭐 여친 뭐 섹파 다 있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진 않았던 거야. 아 그중에 나만 사랑한 거야? 그래서 보내준 거야? 사랑하는 사람만 보내주는 거구나. 고맙다.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지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제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또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자기 삶을 찾아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맞아요. 오늘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못하고 이렇게 막 속박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너무 다르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 이 사연자분이 특별히 뭐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아니 내가 왜 당하는지는 알아야지. 난 진짜 이대로는 나는 못 보낸다. 그래서 이혼을 막으려면 최대한 앞으로도 절대 아내에게 화내지 말고 항상 녹음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내가 녹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아니 진짜야. 이거 내 말 잘 들어봐야 돼. 아내가 앞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이혼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사소한 다툼이라도 날 거를 증거를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듭니다. 녹음기를 막 킨다거나 뭐 어쨌거나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여보 사랑하는 여보 우리 한번 가슴이 으스러지게 한번 안아볼까? 집에서 뮤지컬 이렇게. 하여간 녹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준비하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솔직하니 얘기 못할 바에는 이혼을 못 해준다. 못 해준다로 갈 것 같아요. 못 해줘요 정말. 저도 못 보내. 이런 포지션 어떨까요? 아내분이 사실 뭐 언제부터 이혼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편분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일단은 난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난 이혼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내 인생엔 없었던 일인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일단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 이런 포지션 어떨까요? 그러고 이제 조사를 한다. 좋아요. 혹시 네가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 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이혼을 막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니지 생각하는 거야? 계속 항상 사랑해주면서. 지금처럼. 사실 이게 뭐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의뢰인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한번 이혼을 결심한 사람의 마음이 돌리는 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전거인데 그거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네. 사건을 지나다 보면 뭐 막을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을 가장 조금 떼어주겠습니다. 재산을 가장 조금 나눠지게 해주세요. 막을 수 없다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글쎄요, 아내분의 이혼을 막으려면 뭐 어쨌든 최소한 계속 지금처럼 귀책 사유를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같이 산다는 게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거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서로 뭔가를 교감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진짜 남보다 못한 동거가 되면은 또 이렇게 하다 서로 또 지쳐서 우리 사연자분도 결국에는 아내분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진 않을까. 뭐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괴로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진짜 아내분에게 정말로 휴가를 주고 그리고 능력이 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진짜 혹할 만큼 그리고 다들 이 아내분 친구분들한테 와 남편 저런 남편 어디 가서 만나 이런 어떤 스웩 이렇게 할 수 있게 막 홍문선 아나운서님 팔찌 같은 거 딱딱 선물해주고 그런 팔찌 선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연자분 플링. 선물할 수 있잖아요 저 정도 해주시고 솜사와서 본인의 돈으로. 네네네. 저는 이제 사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딱 하니 당신 마음을 내가 그동안 몰라줬다. 이거
얼마 안 해. 손문선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꼈는데 당신이 더 예쁘지? 얼마나 또 마음이 좀 뭐지? 왜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이게 다르게 읽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저와 함께 공장과 가정을 읽어나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행복을 느꼈는지 어떻게 알아? 1년에 2번 국내로 바람 쐬라고 등 떠밀어. 그것도 1년에 2번만 친구들이랑 국내로 가고 사연자분이랑 공장집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잖아. 남편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딱 능력 되시잖아요. 백화점 가셔가지고 내가 TV를 봤는데 참 예쁜 게 있어가지고 당신 생각이 났다. 이러면 아내분도 갑자기 진짜 무슨 일이지? 라고 한 번은 이것 좀 받아줘. 그러면 안 받겠어요? 솔직히? 네, 사연에서도 나타나는 게 진짜 사실은 부부끼리 해야 될 얘기긴 한데 그거를 평생 이제 소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분은 혼자서 이혼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통이 안 됐단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 안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이야기도 사실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상대가 싫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쵸.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지금의 이 마음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그 남편에게 가졌던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진짜 아내분 얘기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첫 번째로 솔직히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남편 짠돌이야. 자기도 여행 안 가면서 나만 겨우 보내주는데 국내만 보내줘. 그럴 수도 솔직히 있죠.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공장집만 그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 뭐 아내한테 아내 생일이라고 뭐 얼마나 이벤트 해줬겠어요. 으스러지게 사랑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게 평온한 게 좋은 거야. 우리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 사유가 전혀 없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라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아내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남성분은 이런 분이잖아요. 계속 정말 소처럼 일만 하고 남들 뭐 술집도 가고 골프 치고 이럴 때도 아무것도 안 보시고 절대. 계속 일만 하고 막 공장 가정 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아내분이 그걸 같이 이제 받쳐주신 거예요. 맞아요. 아내분이 혼자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러도 되는데 아내분이 남편 혼자 이렇게 애쓰는 게 안타까우니까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우리 아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아내분이 만약에 그런 거에서 계속 뭔가 잔잔하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공허함을 느꼈지만 계속 인내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사실 지금 이혼하고 싶겠지. 이제 남편분은 이제 본인이 이거를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게라도 있지만 아내분은 보조 역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이 계속 이렇게까지 내 삶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보조. 남편의 보조, 아이들의 엄마 보조. 그나마 남편은 내가 이 어떤 가업을 이루었다라도 있지. 맞아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너무나 존경할 만큼 성실하시고 너무나 이게 충실하게 인생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숨이 막힐 수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예전에 아는 분 이혼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지금 이 사연이랑.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애들 다 키워놓고 갑자기 이혼을 선언을 한다고 막 약간 이런 네네. 입장인데 그 아내분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혼을 원하셔가지고 남편분이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편분이 손을 들었지. 그래서 이혼을 하셨는데 막상 아내분이 그 3년의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 재산 다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아우, 나이만 참으세요. 그래서 사실 삶이 그렇게 여유 있거나 막 그렇게 이러지 않았는데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뭐였냐면은 그 아내분은 남편분이랑 정말로 성격 차이. 그러니까 남편분은 아주 그냥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약간 프레임에 갇힌 그런 패턴을 너무나 이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분이었고 뭐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 키울 때까지를 남편에 맞춰 살다가 그냥 나와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돈이 없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은 우리는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다라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사셨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두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소통이 안 되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 해줘야 된다. 선물, 막 여행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이제 굉장히 아내분한테 센세이션한 일이 되겠죠. 근데 해주면 또 뭔가 이제 네. 와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내분이 정말 강경하게 나오신다면은 이혼의 전 단계로 한번 별거를 해보시는 것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잠깐 이혼 전에 한번 혼자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떠냐. 네, 결국 이혼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절대로 제 변호사로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 나가서 살아보는 아, 거를 진짜? 절대로. 왜냐하면 아내분이 자기 지분에 못 이겨서 나가면 그거는 귀책 사유인데 왜 내가 그걸 허락해줘? 절대 허락해주지 않겠어. 그 부동산 살 때 쓰잖아요, 계약서를. 네. 임대차 할 때도 특약상 많이 쓰고. 그런데 그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합의가 없으면 그 민법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고 한번 써보는 것도 계약서를 처음에 간단하게 써.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또 바꿔. 바꾸다가 나중에 야 이거 좀 그죠? 아, 모든 이거를 것에 근데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이걸 쓰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생긴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나눠보니까 예,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이 관념상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지만 이 혼인계약서라는 걸 구체적으로 합의를 맞춰서 쓰면 쓸수록 좋긴 좋겠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친정식을 좀 부양해야 되고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걸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 쓴 거죠, 그죠? 써서 나는 내가 벌면 내가 뭐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벌면 이렇게 써갖고 너랑 나 생활비는 뭐 같이 쓰고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또 형편이 달라지면 또 바꾸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게 추후에 발생할 분쟁들을 진짜 많이 줄여주긴 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데 네가 딴 여자와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딴 여자를 만나는 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막 그거 돈 문제 막 생겼을 때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죠. 좋을 예, 수도 예. 있겠더라고요. 우리 문화에서 그 얘기하기가 쉽진 않긴 해요. 현재 상황에요. 그죠? 계약서 쓰자 그러면 야씨.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네, 접근해? 우리 되게 좀 약간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는 꽤 얘기한대요. 요즘 또 한 20, 30대들은 결혼 전에 이런 할것 같아요, 얘기들을 이제. 실제로 쓰는 친구들도 있고 좀 하긴 한다고 나는 하더라고요. 이런 거 쓰자 그러면은 좀 정 떨어지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근데 답답하실 어,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일단 이혼을 되게 막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그냥 각자 행복할 수 있게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그런 행복이라는가 이런 거를 포기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는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절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는 말아라. 아, 네. 이 네, 남편분이 나는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네. 별거를 허락하지 말아라.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부부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부간의 법적인 문제라서 어쨌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방문 상담만. 방문 상담. 그러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이게 뭐 이혼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덜 더 심탄해한 이거 말고. 나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 네. 사실은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 얘기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 아내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두 분 변호사님들과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뭐 어떤 사연이든 저희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함께 답을 찾아보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합니다. 너무 헤어지고 싶다. 헤어져부터 달려갔어.